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시사분석의 서영석입니다. 19대 총선 앞두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면서 선거전이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선거법 위반 사건들이 적발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 옥석을 가려내야겠습니다. 오늘은 충남 도당 위원장들을 모시고 이번 총선에 임하는 각 당의 선거 전략과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출연하신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새누리당 김호연 충남도당 위원장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양승조 충남도당 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유선진당 류근찬 충남도당 위원장 함께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류근찬입니다. 통합진보당 김희봉 충남도당 공동위원장 참석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19대 총선이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각 당의 출사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호연 위원장님, 새누리당의 출사표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김호연입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비대위원회를 통한 최신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람부터 당의 방향과 정책, 강령, 당명까지 모두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외부 인사가 중심이 되어 이미 비대위가 구성되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인물 공천을 할 것입니다. 과거의 구태를 단절하고 새누리당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기대하고 지켜봐 주십시오. 각 당의 주요 공약과 후보 공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우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천과 인물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충남 지역에서 반드시 과반수 이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그동안 우리 충청 지역에서 의석수가 적다 보니까 제대로 된 여당, 제대로 된 야당 역할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충청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확실한 대권 후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계십니다. 또한 박근혜 비대위원장 역시 충청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세종시와 과학벨트 성공적인 수행 등 충청의 각종 현안들을 일괄성 있게 또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저희 새누리당은 반드시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은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새누리당 충남도당은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인재를 적극 영입하는 물론 선거 연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충청남도는 세종시 출범이라든지 도청 이전 등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 당의 차별화된 공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된 공약, 사실 저희 우리나라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 당이 거의 비슷하게 느끼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양극화 문제 해소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남북관계 개선, 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담보로 된 어떤 복지제도의 개선, 이런 문제점은 우리가 공유의 같이 느낄 수 있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공약을 어느 당이 더 잘 만들고 실제로 어느 당이 더 잘 실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구체적으로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생애 맞춤형 복지, 각 계층별 일자리 창출, 공정한 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으로 한다는 걸 핵심 축으로 해서 복지 문제는 우리의 여건과 국민의 실생활에 맞춰서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구축한다는 것이고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란 것은 청년층은 물론이고 장년, 노인층, 또 장애인 등 계층별로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데 정책의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공정한 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정거래 제도를 더 확립하고 불합리한 각종 세제 및 제도 개선을 통해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소상공인 또 영세 자영업자들이 마음 편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한마디로 효율적인 작지만 강한 정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늘 선거구 분구와 세종시 선거구 신설이 이번 선거 전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내용 더 답변해 주시죠. 님 답변해 주시죠. 네, 천안을은 이번에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 공고한 대로라면은 당연히 분구가 돼야죠. 하지만 그 정개특위 그 협의 과정에서 세종시가 추가되면서 천안 순위가 밀려나서 이제는 행정구역 조정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 아주 그 억울한 입장이 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새누리당 그 정개특위 위원들을 만나서 세종시와 함께 천안 선거구 증설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요청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전 충남 지역의 그 국회의원 수는 광주 전남에 비해서 4명이 부족합니다. 이 결과는 그동안 지역 정당임을 자처하면서 안주해왔던 당의 그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지역 정당의 무능의 결과물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96년 15대 총선 이후부터 20년 가까이 이 지역에서 단 한 번도 2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구 신설 문제와 관련돼서는 저는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선거구 획정위가 독립된 기관으로 상시체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외국의 경우처럼 중앙선관위나 아니면 통계청 같은 데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상당히 개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19대 국회에서 꼭 풀어야 될 그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당별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호연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과학벨트와 세종시 건설 추진 과정에서 현 정부에 대한 충청권의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를 극복할 방법이 있습니까? 예, 충청권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그 지역 민심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피해의식이 상당히 크다.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집권 여당 내 충청권의 목소리를 낼 그 수단이 없었다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충남 대전권에 저희 여당 국회의원은 저 한 사람입니다. 과거 새누리당, 과거 한나라당은 충청권에서는 늘 소수당이었습니다. 이제 충청권에서도 지역 정당이 아니라 정치의 중심에 서야만 합니다.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확실한 집권 여당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새누리당에는 충청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는 유력한 대권 후보인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계시고 박근혜 비대위원장 역시 충청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 그리고 충남 도당위원장인 저 김호연은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의 현안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대덕단지를 거점으로 세종시와 오성, 오창 그리고 천안을 연결하는 과학벨트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서 국가와 충청권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함은 물론이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꼭 이뤄내겠습니다. 한미 FTA 체결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충청남도는 그야말로 농업도인데요. 한미 FTA 체결 여파가 상당히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피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또 대책은 어떤 내용을 세우고 계시는지. FTA 문제 이것은 무역 의존도가 88%에 달하는 우리나라 또 국내 시장이 협소한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어차피 개방화 사회로 나가야 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부분과 또 상대적으로 득을 보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축산, 특히 냉동 돼지고기 등 이런 축산 문제에 있어서 더 큰 한미 FTA보다 더 큰 피해를 줄 한 EU FTA는 민주당, 선진당 다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FTA만 물고 늘어지는데 한미 FTA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 국익을 우선한다는 그런 대의명분 하에 추진되어 왔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제 삼고 있는 ISD 조항 이미 노무현 정권 때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부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후속 대책에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계획대로 어떻게 이 중요한 걸 할 것이냐. 정부는 너무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고 경쟁력 강화에 이미 24조 원을 투입하고 또 각종 세제 지원에 30조 원 등 총 54원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형 지금 유통시설 영업시간 제한 이런 것도 이미 국회에서 법제화가 됐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한 것처럼 이 한미 FTA 문제 또 모든 FTA 문제 앞으로 한중 FTA에 대한 모든 문제는 일회성의 어떤 대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보완이 되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덧 약속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시황 관계상 30초씩 드리겠습니다. 국회 과거 20년 동안 충청권에서는 자민련, 열린우리당, 자유선진당이 이 지역의 다수당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충청을 위해 과연 무슨 일을 했습니까? 충청에 남겨진 것은 소외와 홀대, 원망과 한숨뿐이었습니다. 중앙 정치무대에서는 무기력한 한계를 보이고 지역에 와서는 불만만 전달하는 무책임한 구태 정치는 끝내야 합니다. 이번 총선은 충청의 희망을 반드시 만드는 선거여야 합니다. 정치의 희생양이었던 충청의 유권자들이 정권의 중심에 서서 정부를 움직일 수 있고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힘있는 정당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후보자들이 불법이나 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배격하고 후보자들의 면면을 냉철하게 살피는 노력을 한다면 부정선거, 탈법선거는 발을 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생방송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